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나란히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3%대 그리고 코스닥은 5%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2월 시장 대응하시면서 피로도가 참 높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하루 쉬어가는 동안 아시아 증시 대부분 강했고 또 새벽에 마감한 뉴욕 3대 지수 모두 강하게 반등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증시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시장 시그널 저희와 함께 포착해 보시죠. 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네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최충성, 그리고 하채기, 김선윤 전문위원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두 가지 방법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우선 한국 시장은 전날 휴장을 좀 했습니다. 미국 시장 자체가 좀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95%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S&P 500 같은 경우도 2.3%, 나스닥 시장도 급등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여전히 시장은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 이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전날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이 금요일이었었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 상당 부분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거래소 시장 2조 8천억대, 기관 쪽 같은 경우 1조대의 매도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우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은 2조 8천억대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 조금 매수해지면서 매도에 대한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일부 매수를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포지션을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죠. 코스피 시장이죠.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좀 박스권역에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은 61선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21선 라인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있어서의 저점을 좀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의 좀 되돌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따져보게 되면 3,075포인트,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3,100포인트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약 한 21선을 살짝 상회하는 그 정도의 좀 목표치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943포인트 자리대, 11선 자리대죠. 그 자리대하고 그 다음은 21선과 61선 자리대가 있는 955포인트 자리대, 그 자리대를 좀 저항 라인대로 좀 보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자세한 투자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죠. 예,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 국채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나마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종목군들도 낙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을 할 거예요. 갭상승 출발을 할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슈에 의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뭐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종목군들 뭐 지수가 밀려내려면서 종목군들 다 빠져 내려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등이 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종목장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이슈에 의한 종목이 변동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재에 좀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종목장이 좀 계속적으로 좀 펼쳐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품고 있거나 이슈에 의해서 종목을 좀 선정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조정을 좀 받고 있었을 때 실적이 좀 상향 조정되는 그런 섹터들 같은 경우 분할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 화학, 뭐 대체적으로 업종군들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증가치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고루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자동차, 화학 이쪽 부분들에 있어서의 실적의 개선 속도가 좀 빨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고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이 좀 약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좀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셀트리온 쪽과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죠.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제 선별적인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수출이 역대 2위까지 수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도체 쪽이 좀 상당히 크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늘어났고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화학 쪽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반도체에 있어서의 쇼티지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이 양호하게 진행이 된다면 장비사들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큰 종목을 보게 되면 원희가 IPS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스도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니캐스트 또한 마찬가지로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는 현대차 아이오닉5가 국내 쪽에서 예약이 좀 상당히 많이 늘었죠. 유럽 쪽에서도 사전 판매가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죠.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산업이라든가 SL, 그 다음에 화신, 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코오록인더입니다. 코오록인더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해 나가고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군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최근 들어서 그린 뉴딜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주에 코스피는 3% 그리고 코스닥은 5%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주 후반 들어서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정말 이 멀미나는 시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시장의 변동이 크고 또 수급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장에서 개인이 3조 7천억 원 가량 매수하면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매수 금액을 기록을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만큼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42거래일 연속 최장기간 매도라는 신기록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제 하루 쉬어가고 우리 시장 3월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2월과는 조금 다른 시장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의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지난주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은 기분 좋게 일단 출발한 상황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3% 상승으로 85,000원 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디램과 낸드, 파운드리까지 이 반도체 전방위적인 투자 확대의 가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또 자회사 하만의 미국의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인수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오늘장입니다. 85,000원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 4.95%, 5% 가까이 올려 세우면서 14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다시금 반등의 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3.7% 상승으로 38만 9천원으로 출발했고요. LG화학 3.6% 상승으로 8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2.7% 상승입니다.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이 수소사업 관련해 협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24만 3,500원에 출발했고요. 삼성 SDI 3.26% 상승입니다. 지난주에 70만 원 선 아래로 좀 내려왔었는데 일단 1분기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다시 70만 원 선 좀 타진하는 모습이고요. 카카오가 2.15% 상승하면서 49만 8,5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냈습니다. 코스피가 2.3% 오르면서 3,08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1.87% 상승으로 931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가보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전부 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그룹주들 나란히 전부 다 빨간불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1.67% 상승으로 54,900원으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지난주에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다시 반등 흐름 나오네요. 2.97% 상승으로 29만 8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오늘의 시총 상위주들 전부 다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하네요. 알테오젠 1.9% 상승, 에코프로비엠도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냅니다. 2.3% 오르면서 16만 6,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의 상승이 오늘은 눈에 띕니다. 4% 넘게 오르면서 31만 8,500원으로 시장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이 모두 2%대 상승하면서 출발을 해주는데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들 같이 전해주시죠. 네, 자,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자, 흔들렸을 때에서도 제가 전형적인 박스권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하락장이라든지 급락할 거라고 말씀드린 적 없을 거예요. 바로 박스권장. 2,950을 지지해주는 이 박스권장에서는 원래 정상이에요. 그래서 안 빠진 애들은 안 빠지고, 그래서 약세에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들은 최근에 고점 대비 한 2달 동안 한 30에서 50% 빠진 애들을 꽤 있었죠.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들. 그러나 정상적인 종목들도 한 2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안 빠진 애들은 5%, 10%도 안 빠진 애들도 꽤 많아요. 어쨌든 지난주까지 종목들이 좀 빠졌었는데 미국 시장이 다시 박스권, 얘네들도 박스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13,000까지는 얼마든지 밀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랬고, 그 자리를 찍고 지금 박스권 다시 올라오는데, 자, 그럼 올라올 때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올라온다라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종목들은 차별화가 나오면서 옥석가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쁜 부분들보다는 일단은 좋은 쪽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조정을 받을 때 좋은 종목들이 가격이 싸졌을 겁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에서 이제 싸고 좋은 종목들을 사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수소차에 대한 얘기들도 좋은 얘기들도 있을 거고, 뭐 미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예방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경기 회복 국면에 대한 뭐 소비재 관련주들의 좋은 얘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일단 일평균 수출 26.4% 역대 2월 중 가장 많은 하루 평균 수출액이 많이 늘었다라는 거. 이것도 일단 호재 뉴스가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반도체와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뉴스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디램 반도체도 지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디램도 40% 이상 더 오를 거란 얘기가 어제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년까지 슈퍼사이클이 될 거다. 4달러 넘은 디램 가격도 상승 지속이 될 거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의 IT주들도 죽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소비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경기 회복 국면에 따른 종목들의 반등들이 나올 텐데, 일단 차별화 장세입니다. 계속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 생각하지 말고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3,100을 안착하기 전까지 해서는 조금 더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갈 종목들은 갑니다. 그래서 개별 가벼운 종목들보다는 무거운 종목 쪽으로 지금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박스권 유지, 2,950 유지가 되면 열심히 오늘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잘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종목들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강약품 질문 주신 분이 있네요. 자,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종목들 많이 싸졌죠. 근데 부강약품은 빠진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죠. 그래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메리트가 떨어집니다. 이거를 지금은 해서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이전에 갖고 있던 사람이 올라올 때 물려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오거나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파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지난주까지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아직 종목들이 살아나거나 반등 이상으로 상승으로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한 번 더 올라와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3,100을 안착을 하고 한 번 더 올라가고 정고점을 뭐 뚫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정고점을 뚫기보다는 거기서 부딪히고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흐름이 커서, 이 무광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전날 움직였었던 이유가 코로나 치료제, 레보비리에 대한 임상 이상의 종료가 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인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가는 게 아니고 가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가격이 비싸서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백신 가격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3,4천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좀 별로 좀 안 되죠. 그래서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게 치료제가 언제 완성이 될 건지, 예방 백신만으로도 그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쨌든 간에 예방 백신에 대한 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 정고점 저항으로 부딪힐 때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어떨까, 내지는 공략하려는 분들은 이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대형주들 최근에 빠진 애들 수두룩 합니다. 오늘 뭐 하이닉스부터 해서 많이 빠졌다고 지금 5%씩 반등 나오고, 대형주들도 지금 LG와 6% 올라가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지금 낙폭과대 대형주도 공략할 것도 많기 때문에, 대형주뿐만 아니라 개별주 IT 부품주들도 마찬가지죠. 소비재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공략할 것도 많은데 굳이 많이 올라가 있는 부광약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종목 교체 내지는 종목 공략 안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페노션입니다. 자, 페노션. 일단은 원자재 가격 강세에 따른 그 벌크 우민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영향 때문에 전날도 강세를 줬었고, 시장이 흔들렸어도 잘 버티고 잘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메리트가 떨어져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지금 많이 빠졌는데, 뭐 가령 옆에 있어서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빠졌다고, 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빠졌다고, 얘네들은 이렇게 대형주가 하루 만에 4% 5% 올라오는데, 페노션 같은 경우는 오늘 탄력이 떨어지죠. 이유는 안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전날 먼저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래서 이게 또다시 돌파보다는 살짝 밀리거나 박스권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관망이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해운주에 대한 그 호재 이슈로, 그리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코로나 치료제가 좀 먹힌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고 확인을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먹히지 않더라도 기대감에는 어쨌든 경기 민감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운임지수에 따른 이 페모션이나 해운주들도 여기서 그냥 꼬꾸라지진 않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줄 것 같기는 한데,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는 메리트가 떨어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이 5,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뭐 6,500원, 뭐 7,000원까지 뭐 노려보는 부분들은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TA항공인데요. 항공주죠. TA항공. 자, TA항공 공략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트를 보면 바닥에 있거든요. 바닥에 있고 마찬가지 항공주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호텔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이들 못 갔었던 길을 못 폈던 종목들인데 코로나 치료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접종이 시작이 됐고 어쨌든 계절적인 요인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 요인과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맞물리면서 분명히 효과는 있을 거라 보고요. 거기에 따른 뭐 경기 회복 기대감 속에서 경제 활동 재개가 또 되게 되면 항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급도 나쁘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밀리게 되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주가 전망이야 뭐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억눌렸었던 항공주뿐만 아니라 소비재 관련주 포함해서 모두 다 우상향으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점 매수 가능할 것 같고 뭐 손절 라인 굳이 잡자면 뭐 2,6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크게 보시고 한 4,000원 정도 뭐 얘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좋은 애들 많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오히려 조정받을 때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시장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2%대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양시장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작이 좋은데 글로벌 시장이 좀 훈풍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들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개장, 양시장 모두 2%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조금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승을 했었는데 국내는 이제 3일절 연휴로 좀 쉬었어요. 일단 상승에 대해서 좀 이슈를 못 받아서 하루 정도 이제 못 받아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 2% 정도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지금 국채 금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낸 모습이고 일단은 지난주 굉장히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발생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주는 국내 시장이 좀 우호적으로 살아날지에 대해서 조금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슈에 따라서 이제 도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인지 일단은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었던 외국인 기관 수급이 오늘은 양시장 모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좀 매도를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변동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장 시작한 지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이 안정을 찾았다. 외국인 기관이 지금 오늘 매수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섣불리 좀 판단하기엔 좀 이른 면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하시고 방향성 잡히기 전까지는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금 확보에 대해서 기존에 조금 시장이 불안정할 때 만약에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런 장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해 가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변동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잘 체크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지금은 관련 종목들 잘 체크를 하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추후에 어떤 종목을 내가 공략해야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연구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차분히 잘 대응해 주시고요. 일단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한네트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가지고 키오스크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한네트가 강하게 좀 상승을 해줬어요. 일단은 지금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뭐 가상화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우리기술 투자나 위지트나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순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외적으로 지금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지금 좀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은 지금 사실 유동성이라는 측면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경기정책이나 지금 돈을 풀어내고 있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에 조금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새롭게 이제 되는 게 이제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뭐 비트코인 자체가 등락이 굉장히 심하고 하니까 뭐 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테지만 제가 기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더라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는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좀 투자하시는 건 충분히 양호하다라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핫네트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눌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 지금은 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나 일단은 눌림 자리에서 좀 진입하신 그런 전략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네이트 머티리얼즈입니다. 일단은 매수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지금 천천히 좀 눌린 구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좀 지켜보시고요. 천천히 좀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지수가 좀 방어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려면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사실 반도체 관련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뭐 큰 기업들도 좋지만 소부장이라고 우리가 불리우는 그런 것들 잘 체크하시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구간이긴 한데 중간중간 눌린 구간 접근하고 정고점 매도하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 충분히 뭐 큰 수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일단은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 발표에 대해서 이게 나온 다음에 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너도 알고 얘도 알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재료는 사실 재료로서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은 매수보다는 매도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은 좀 보내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게 상승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가다가 이게 음봉 십자를 길게 만들면 하락한다는 신호거든요. 네, 쉽게 제가 팁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은 매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만약에 매수를 정말 원하신다면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눌림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 그 상황에서 재진입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개장 상황과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최충석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전 종목 있는 날인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NK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 관련주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뭐 종목들 또 오늘도 좀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28,400원 이하, 현재가 28,250원입니다. 네, 28,250원 구에서 좀 천천히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뭐 단기 수익 관점에서 31,5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상 보셔도 되시는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뭐 단기 수익 관점에서 짧게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은 손절 라인은 2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차트가 관련주들 움직임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잘 체크를 하시면 뭐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의 도전 종목 SNK였습니다. 가격 전략들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양시장 계속해서 2%대 상승 이어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5원 70전 내리면서 1117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양시장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 시장 매수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은 기관에서 연계금에서 1,000억 원가량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42거래일 최장기간 매도 기록을 깨고 오늘은 좀 마무리까지 매수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채기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시그널들 바라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캠시스가 되겠는데요. 캠시스가 아니라 롯데케미칼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정을 할게요. 자, 롯데케미칼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추세 같은 경우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롯데케미칼에 대한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주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11만 4,500원짜리가 33만 8천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단기적이라든가 중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쪽에서의 변동성이 움직이게 되면은 또 원달러 쪽에도 영향을 좀 주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현재 지금 오늘 이제 양시장과 해외 글로벌 시장들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원달러 지수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잡아가고 있는, 그래서 바닥을 좀 찍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변동성이 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매수보다는 보유자분의 영향으로서 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4% 넘게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보자. 장기적으로 중장기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 추세선을 좀 잡고 가보자는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이 추세선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주식은 생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변동이 좀 발생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생물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격대를 잡아냈고 40만이다, 41만원이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게 되면은 오지 않고 추세가 꺾여버리면 그 가격대만 믿다 보면은 대응을 놓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이 단기적인 추세선을 가지고 추세선을 입찰하게 되면은 보유자 수익을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맞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파라다이스가 좀 되겠는데요. 최근에 대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워낙 이제 좋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카지노라든가 이런 쪽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거의 죽어가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적자폭을 좀 줄이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게 된다 하면은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제 또 과거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좀 돌아오겠죠. 그러다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눌림목을 좀 줬을 때 한번 우리가 좀 바라보자. 왜냐하면은 아까 롯데케미칼을 많이 갖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이 됐을 때, 이제 데뷔를 했을 때, 이 종목 또한 중단기적으로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추후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게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16,700 정도, 이 정도 좀까지 한번 기다려갔다가 한번 매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그때 기다렸다가 매수가 잡으신다 하면은 한 18,300원이라든가 또는 18,500원 정도, 이때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 종목 손절 라인을 잡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지금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2014년도에도 빠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주가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 좀 많이 빠져서 손절은 거의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KMHI텍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했어요. 이게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면서 이제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급등하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봉들이 조금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힘을 좀 내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가를 좀 확 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한 자리에서 우리가 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5일선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5일선이 깨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해서 한번 홀딩 하시고, 5일선을 깨게 된다 하면은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또 그 특수건설을 조금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4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셔서 25% 잡고 계신다 하시는데, 지금 이제 약간의 손실이에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가 않으면서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봐도 뭐 빠질래야 거의 뒤로 후퇴할 가격대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아서 후퇴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시장 회복하게 되면은 또 살아나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가져갔을 때가 훨씬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회저 터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철도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아니라 여권 쪽에서 야권보다 여권 쪽이 조금 더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대선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되면은 뭐 남북 간에 관련된 뭐 이야기가 좀 나온다 하면 철도 관련해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 잘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시그널과 또 상담 들어온 종목까지 같이 살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도전 종목 있는 날이네요. 오늘 어떤 종목 들여다볼까요? 네, 캠시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시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 이제 모듈 업체가 되겠는데, 이게 휴대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이제는 성장성에 맞춰가지고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휴대폰 모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공급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외 고국사로는 일본 파나소닉에도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율주행차에도 좀 장착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대는 이제 자율로 가는 그런 시대가 좀 되겠는데,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되려면은 인지를 해야 되는, 그렇죠? 뭐 사물이라든가 뭐 사람이라든가 이거를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차량들 이제 최근에 이제 자동차들 이제 구매하신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이 블랙박스라든가 그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조는 다 잡힙니다. 전방, 후방, 사이드까지 올라운드 쪽에 이제 카메라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도 과거에 뭐 블랙박스가 앞에하고 뒤에만 이렇게 장착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는 올라운드로 해서 어라운드라고 하죠. 그래서 전방이라든가 사이드, 뭐 후방 다 잡히는 그런 부분이 돼. 그러면 자동차 쪽에도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드론 관련해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드론으로서의 촬영들도 좀 많이 하고, 재난이라든가 뭐 수색, 그다음에 범죄자들의 추적하는 데도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택배 쪽으로도 이제는 드론 쪽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스마트 글라스라든가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360도 VR 카메라들을 개발하고 양산하는데, 이제는 이제 가상현실 시대가 되죠. 우리가 과거에는 뭐 매장을 좀 꼭 가야지만이 그걸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가구 같은 경우도 이 가구를 내 가정에다가 접목을 시켰을 때 얼마나 어울리는지, 또 보상이 잘 되는지, 배치라든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뭐 사이즈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는 이제 가구뿐만 아니라 의류 계통으로도 이제 가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온라인 통해서 옷을 좀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나에게 어울리는지 또는 나에게 사이즈가 맞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가상현실로서도 충분히 접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강명시하고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행하다 보면은 갑자기 옆에 뭐 조그만 차가 움직이는 것을 한 번씩 여러분께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런 차량은
TMC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것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해 893대를 기록했는데 국내 시장에서 판매 1위를 달성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4월 1일은 이제 세부 모빌리티로 해서 설립이 되면서 물적 분할이 되기도 합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대표이사가 박영태 대표이사가 되는데 이분이 중앙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도지사하고 중앙대 동문이라고 좀 알려지면서 정치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4월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대선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주로서도 우리가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매수가 같은 경우는 2,7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 라인은 2,600원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체기 전문위원회 도전 종목 캠시스였습니다. 매수가 2,700원, 그리고 나머지 가격 전략들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계속해서 2%대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오늘은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거의 전체 업종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운수창고 업종만 좀 파란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들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도 뉴욕 증시가 굉장히 좀 잘 끝나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상승폭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진행하는 2,140조 원 규모 상원 통과 소식이 2주 뒤에 또 있잖아요. 한 10일 정도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또 통과가 된다면은 경기 부양책 자체도 크게 작용하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인한 시장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 없고, 조금은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즐기시는 좀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날 시장을 좀 달래주는 하루, 그래서 조금은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되겠다. 오후장에 빠질 일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보자면 삼성전자도 반등이 좋지만 하이닉스가 또 그렇게 또 반등이 좀 좋습니다. 반등이 좀 너무나도 좀 좋은 좀 상황인데, 바닥부터 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또 그런 좀 상황이에요. 그래서 13만 원 정도에서의 어느 정도 행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려 왔었던 이 포인트, 목요일날 밀렸지만은 금요일날 밀리지 않고 올려칠 경우에 바로 신고가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그림. 자, D램과 낸드의 수요, 특히나 D램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이 또 예측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들어하면서 또 1분기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1조 3천억 원 규모까지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 그리고 증권가들의 연이은 목표가 상향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발 대형 호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대응이 꼭 필요한 종목 그리고 업종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비싸다, 너무 올라가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말씀드리는 건 SK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굉장히 또 바닥에 있거든요. 바로 따라갑니다, 주가. 그래서 SK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원익 계열로 보셔도 똑같습니다. 원익 IPS 마찬가지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의 횡보 구간을 지나면서 상승 쪽 추세를 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면 SK이노베이션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G화학이 또 8%대 급등이 나오고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강추드리도록 하고, 우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정말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제가 강추를 드리는데, 배터리 분쟁 소식을 백악관에다가 개입 요청을 했어요. 백악관에 개입 요청을 했어요. 그럼 대통령 권한으로서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SK이노베이션 손을 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조금 이 10년 동안 제재를 받게 되니까 공장에 대한 부분,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조금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을 좀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달라 뭐 이런 조금 뉘앙스긴 한데 SK 쪽에서 LG화학 쪽과의 어느 정도 얘기가 조금 되지도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당장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이 주가를 어쨌든 백악관에 개입을 요청했지만 결과가 좋던 나쁘던 상관은 없다. 이미 좀 바닥을 확인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SOL이 최근에 꾸준한 상승을 주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도 상승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만 볼 게 아니라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유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매출 악세 포인트도 같이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저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바닥에서 볼륨을 하나 터치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대형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갖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해서 조정 시 매수하시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에요. 네, 너무 바닥이죠.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하단 자리에서의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이 하단 자리에서 흐름 정말 끝에서 끝으로 가면 이렇게 라인 잡히거든요. 이 바닥에서 종목들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고점 넘어간다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바닥 라인을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요. 이런 그림들 현재 완성이 되어 있어요. 고점에 대한 포인트들. 자, 그렇다면 이게 물산의 현재 가격 자리가 밑으로 꺾일 자리냐? 꺾이면 꺾일수록 지금부터 어떻게 매수 대응해야 될 자리겠죠.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해요? 반등을 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전고점이 16만 원 자리인데 너무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16만 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봅니다. 액화천연가스 수출기지 건설공사인데 단독 수주를 했어요. 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공사하는데 시일은 걸리지만, 근데 여기저기 다시 어떻게 해요? 네, 경기 소비 회복에 대한 부분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이나 해서 금리 인상 포인트가 오더라도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산은 굉장히 좀 강력 매수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좀 매수를 잘 대응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산 너무 좋다.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 보시고 과감한 베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많이 궁금하실 종목인 것 같아요. HLB예요. 자, HLB가 무상증자 카드를 꺼냈어요. 빠져버리니까 무상증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진양곤 회장님께서 주가에 좀 예민하신 분으로 업계에 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주가 밀리는 거를 참으실 수가 없죠. 바로 무상증자 카드를 꺼내버렸습니다. 자, 무상증자 카드를 꺼냈는데 무상증자 공시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체크를 좀 도와드리자면 1대1입니다. 1대1. 1대1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배정 기준일이 3월 16일입니다. 자, 3월 16일이라면은 다다음 주 16일이기 때문에 3월 12일 금요일까지 주식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1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권리락 발생하고 나면은 3월 언젠가요? 16일부터 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겠죠? 권리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리기 좀 더 쉬워지는 가격이랄까요? 그럼 HLB가 3월 16일 날 주가가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3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너무 싸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하고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바닥에서 보통 이렇게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좀 빠르게 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을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이니까 오후장도 추가 상승 가능한 여부 체크하시고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선희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까지 함께 했습니다. 네, 시장 계속해서 2.8%, 코스피 2.8%, 그리고 코스닥 2.1% 상승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개인이 적절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 모두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수급 개선 오늘 장 마감 때까지 끝까지 이어질지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신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